안녕하세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란입니다. 유아기 우연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외부에서 아이들이 상해를 훨씬 많이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요, 실제 통계치를 보면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높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연령에 적합한 감독이라던가 끊임없는 어떤 안전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연령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계단에선 뛰어내리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요. 계단에 난간을 잡고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한 줄로 서서 올라간다라던가 이런 거는 물론 그 건물 안에서 잘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도 우리가 신호등이 켜졌을 때 주위를 살펴보고 손을 들고 건너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월요일 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돌아오면은 오히려 그 규칙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길을 가다가 그 부모님들을 뵈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가 왜 흔히 자동차 뒤에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그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신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아이를 태우고 가면서 그냥 아이랑 함께 있는 게 즐거우셔서 이렇게 그런 걸 장식하시나 보다라고 액세서리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는 것의 그 발생 이유는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밑에 너무 신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시트라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안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만 이제 긴급 후송을 하고 났는데 부모님이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우리 아이는요? 라고 물어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이렇게 신체 크기가 작아서 안 보이더라도 우리 아이가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요, 우리 아이가 탔어요가 있고 또 옆에는 초보 운전을 이렇게 붙이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뒤에서 가면서 정말 천천히 가야겠다. 초보 운전인데다가 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저분들 긴장을 했을까. 저도 뒤에서 긴장을 하고 따라가는데요. 따라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나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해 라고 붙이셨는데 당신은 너무 쉽게 막 과속을 하시고 신호를 위반하고 가시는 걸 보면서 그럼 다른 분이 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 일인데요.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당신은 헬멧을 쓰셨어요. 근데 아마 아이가 헬멧이 불편하다 그랬겠죠? 그리고 아빠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앞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는 분이었지만 이렇게 잡아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었어요. 작은 충격에 넘어지거나 그러더라도 아마 아이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인데 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이 아이를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실까 너무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그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도구를 올려놓으실 때 냄비 손잡이 같은 게 밖에 있거나 후라이팬 손잡이가 밖에 있는 경우에 아이가 움직이다 보면은 위에 후라이팬 위에 음식물은 보이지 않고 내용물은 보이지 않는데 후라이팬의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경우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아이에게 상해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서도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항상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것, 뜨거운 걸 먹여주면 더 맛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에게는 안전이 더 우선이야 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따뜻한 걸, 뜨거운 거를 뜨겁게 먹으면 훨씬 맛있지만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데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낮춰져서 따뜻한 정도의 음식이어야 가능하지 뜨거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 늘 그거를 익숙하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은행이라던가 관공서를 갔을 때 또 많이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옆에서 이렇게 아이를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문의 손잡이에 이렇게 문틈이 있어요. 근데 커다란 유리문의 경우에는 문틈에 손이 들어가면은 정말 그 문이 이렇게 휙 닫히게 되는 경우 아이가 굉장히 커다란 상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자꾸 다가가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조금 민망한 게 어머 너 정말 큰일 나겠다 너 다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여태까지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 아이를 귀찮게 하지 왜 우리 아이를 나무라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간섭을 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염려가 되는데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불편해 하실 것 같으면 제가 가서 말을 못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좀 용기 있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기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도로라던가 건물에 나와 있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안전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다던가요.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터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던가 관공서라던가 그 다음에 요즘 대형마트에 갈 때 굉장히 많이 있죠. 대형마트에 갔을 때도 아이들 굉장히 카트 위에 앉혀놓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카트를 또 막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훈육이라는 것 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굉장히 나쁜 행동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다칠 수 있어 라는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근무했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정말 아이들 요만큼 다쳤을 때도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처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작은 상처에 병원을 다녀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됐었는데요. 월요일 날 아이들이 이렇게 막 멍이 들어서 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상처가 커서 와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은 엄마랑 어디를 가다가 뭐 아빠랑 어디를 가다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여러 명의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데 왜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시지 하고 오히려 저희가 더 속상해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는 물론이고요. 우리 스스로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품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콘센트를 이렇게 열 수 있다라던가 그런 다양하게 한번 가정의 주위를 쭉 둘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도 아이를 조수석에 앉히게 되면은 그 에어백이 이렇게 터졌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아이한테 오히려 커다란 상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앉힐 땐 꼭 뒷좌석에 앉혀야 하고요. 카시트에 앉혀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냥 일상적인 것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가정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요. 우리 엄마는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괜찮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들께서도요. 가정을 좀 둘러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하나하나 상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마다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신다면은 아이들이 아마 훨씬 더 안전하게 잘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